안녕하세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반등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오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바닥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다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자리는 위기라기보다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로 좀 여러분들이 삼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관점 먼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 악재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 참 여러분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올해 하반기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가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 절대로 죽을 회사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에 우리 하나오션 다시 한번 위로 솟구칠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오션은 계속적으로 61선과 21선 요거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 61선과 21선을 좀 집중해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날 이탈이 나왔었고요. 자, 차트를 보면 이때 61선과 21선 돌파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3일선, 5일선, 11선을 타고 가다가 21선 이탈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돌파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자리 이탈이 나오고 6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커다란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최근 저가였던 자리,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61선 이탈 없이 21선과 61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다가 두 이평선 돌파가 나왔을 때 이렇게 거의 최고가 부분까지 한번 솟구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자, 이때 끌어올렸던 거래량들, 이 거래량들이 이때 한번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나와주었었고, 그리고 이때 한번 거래량이 또다시 커다랗게 나왔지만 이때는 세력 물량이 아니고 은행의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끌어올렸던 물량의 커다란 세력 이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만약에 죽을 거였으면 이때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나왔던 거래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의 물량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이때 들어왔던 물량, 자, 이만큼의 물량이 어디를 봐도 지금 몇 주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거래일이면 3주입니다. 3주 동안 이렇게 커다란 물량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런데 중요한 건 조선에 관련해서 악재가 나온 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락은 왜 있었느냐? 바로 지수 조정 때문에 있었던 거고요. 미국이 목요일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주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11선 반등이 나오고, 목요일날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미국과 함께 똑같이 신고가를 써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전 섹터가 모두 다 이렇게 커다란 하락이 나왔고, 그동안 우리 지수를 이끌었던 뭐 로봇이나 AI, 반도체, 항공, 방산, 원전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 완성이 되었죠.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저 PBR 종목들이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좋은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이게 기대감보다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모두 다 동반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수가 너무나 강력하게 무너졌다는 거고, 우리 지수가 금요일날 2%나 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자, 시장을 한번 보면, 자, 해외 지수는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괜찮았습니다. 자, 미국은 휴장이었었고요. 유럽의 국가들과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보면, 자, 일본과 중국은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하락은 했지만
거의 보합 수준의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자, 공매도 전산화했죠. 그리고 상법 개정했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고, 우리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161종목이 상승을 하고 741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349종목이 상승을 하고 1284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약 2100종목 정도의 종목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2500종목이 있는데 아무런 악재도 없이 실적도 굉장히 좋고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단지 지금 관세 협상 요 문제 하나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이러한 조정도 전 세계 국가들이 아직 전부 다 관세 협상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박살이 났다는 거죠. 심지어 일본도 나토 요번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 때문에 밀렸어요. 오히려 밀렸고 일본도 추가적으로 관세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양봉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단지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이지 어떤 개별 종목들의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차트와 이러한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개별적인 종목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실적이나 어떠한 문제, 악재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아예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락의 주된 근거는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요거에 대한 찌라시, 요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들에 대한 거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실질적인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차트가 이렇게 됐다는 건 당연히 위기가 아니고 기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0선 근처에서 지금 한번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최초의 바닥이었던 시기를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120선을 한번 이탈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 자,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꼬리도 없이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었다는 거죠. 실제로 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11선 자리가 3076 자리였습니다. 1분봉을 한번 가서 보면 자, 장 초반에 이렇게 한번 무너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지점까지 내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지점이 3076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전까지만 해도 1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 주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일날 이러한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였냐? 자, 1시가 지나가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오션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지수의 하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 월요일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차트를 보면 자, 이때 120선 한번 이탈이 나오고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120선 돌파가 나오면서 이 자리 박스 구간을 만들었죠.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커다란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자, 1분기 실적이 200%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390%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어마어마한 시점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지금 2분기의 수주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뉴스와 지금 여러가지 나오는 시장의 악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려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가 뭐냐면 1분기에 우리 기관들이 멍청한 애들이 아니에요. 200%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390%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보다 1분기에 더 많은 계약이 들어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에 올라와야 됐던 실적이 1분기에 미리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자, 실적이라는 게, 계약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분기별로 잘 되는 시즌이 있고 덜 되는 시즌이 있고, 한번 엄청나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약간 좀 부족하게 될 때도 있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더 크게 성장하고, 이런 시기가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분기에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2분기에는 약간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1분기에는 적자 수주가 45%나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큰 실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2분기에는 이런 적자 수주가 약 10% 정도 남게 되고 3분기, 4분기에는 이 적자 수주가 아예 없이 고부가가치 사업인 LNG나 컨테이너선이나 쉐빙선 같은 이런 고수익의 사업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하나오션은 수주를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미 관계에서 이미 미국이 우리나라 2번 방문을 했고, 그리고 우리 하나 회장님이 미국에서 여러 번 방문과 그리고 전 세계 조선 기업들 앞에서 발표를 한 적도 있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하나는 단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과거에도 이런 흔적이 있었고, 최근에 여기까지 왔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4개월 만에 300%가 넘어가는 이런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에서도 전혀 문제없는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에서도 21선 이탈은 나왔지만 이렇게 끌어올렸던 두 개의 양봉 그리고 두 개의 음봉, 거래량을 보세요.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가 라인, 이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지금 이 자리 중심박과 그리고 이 라인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더라도 아래 꼬리는 달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가 조정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응축된 힘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올릴 수도 있는 힘이 더 강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오션만 죽은 게 아닙니다. HD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동안 하나만 계속 못 간다고 욕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HD, 현대나 삼성중공업은 현대 쪽에서도 가장 크게 간 종목이 300%였고 나머지는 200에서 250% 정도 아니면 10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만원에서 18,550원까지밖에 못 갔어요. 100% 정도밖에 상승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오션은 320%가 넘어가는 상승을 했었죠. 하나오션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얘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때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도 상승률만 따져본다고 하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OBBA 법안 통과, 국내 기업 촉과, 자동차 반도체 희비 엇갈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이 부분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를 좀 탈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러한 수급이 다시 한번 조선과 반도체와 원전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거라는 이런 뉴스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약간 애매합니다. 반도체는 지금 미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견제를 하면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원전 부분이 남아있을 거고, 미국이 관세 문제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세 문제에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원전 그리고 로봇 요 세 분야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은 아직 시기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시기가 아니고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테마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얘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HD, 현대, 한화, 조선 상반기 성적표 기대 이하, 하반기 반등 하나. 제목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하지만 이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고요. 내용 조금 살펴볼게요.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세계 누적 선박 발주량이 1938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특히 국내 조선사 1월 6월 수주량은 478만 CGT로 33%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좀 살펴볼게요. DS투자증권연구원은 향후 2년간 미국발 LNG선 수주가 170척에 이를 전망이며 이들 대부분을 한국 조선수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외 함정 등 특수선 분야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진 IM증권연구원은 빠르면 26년에서 27년 사이 미국의 함정 발주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28년 이후 감소할 수 있는 곡간을 채울 일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정 수주 확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MRO 시장은 최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탈락의 고비를 마시기도 했으나 앞으로 승부가 중요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해상수송사령부가 발주한 군수지원함 한 척에 대한 정비사업 입찰에서 HD 현대중공업은 가격 경쟁에서 밀렸고 하나오션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중도에 참여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사업 싱가포르가 따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싱가포르였을까요? 싱가포르는 자유시장 경제를 가장 선진국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아시아의 글로벌 허브죠. 하지만 얘도 자,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왜 일본이 아니고 싱가포르를 이거 가져갔을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일본이 모든 수주를 가져간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수주도 일본이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까운 싱가포르이 이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기한 대로 단순하게 HD 현대는 가격 경쟁에서 밀렸고 하나오션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한 증거가 또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자, 하나오션 FPSO 탑재 사이버 보안 솔루션 미국서 인증. 자, 보안 솔루션이에요.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친중의 모습을 보여면서 미국이 이러한 수주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줄 거라고 우린 예상을 하고 이게 가장 악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게 악재라고 했으면 미국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보안 그리고 FPS 사업 이거를 인증을 해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오스탈 조선소 지분 인수 요것도 허가가 나왔었죠. 지금 하나는 9.9% 지분을 갖고 있는데 19.9%까지 지분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거절을 한 다음에 요번에 허가를 내줄 때 야 무슨 19.9%냐 100% 다 가져라고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 주체가 어디다? 미국이었다. 그럼 미국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 보안과 이 지분 문제를 모조리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는 뉴스가 일본 정부 주도 하에 일본의 1, 2위 업체를 같이 합작을 시켜서 우리나라 조선보다 더 큰 단일 규모로 더 큰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온 뉴스인지 아세요? 2024년도에 나온 뉴스예요. 그 뒤로 제가 진짜 모든 뉴스를 일본 뉴스, 미국 뉴스, 우리나라 뉴스 다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관련 기관과 정부 부처들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거 외에는 어떠한 수주 내용도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 수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인지 한 건이라도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줄줄줄줄줄 터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450척의 선박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의 군함 부분만 90척이고요. 이 사업 규모가 1600조 원의 사업이죠. 그럼 나머지 일반적인 선백이나 특수선 360척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LNG선 그리고 쉐빙선 가격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이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LNG선 관련해서 LNG 수출하는데 무조건 미국에서 만든 LNG선 이용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쉐빙선 필요하다고 있고 이거 수십척 우리나라한테 건조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확정이 됐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만약 중국과의 견제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친중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적대시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냥 다이렉트로 정말 중국과 한 편을 먹어버린다고 하면 미국은 우리를 그냥 적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라는 건 어제의 적이 지금의 동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의 동료가 다시 한번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서로 양다리를 잘 거쳐가면서 좌우 균형을 맞춰갔을 때 가장 좋은 외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버리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알래스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압박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다른 해외 국가들한테 십수년 전부터 미국은 계속 이 알래스카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절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는 게 뭐죠? 조선과 원전을 잘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조선과 원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관세 협상,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이거를 무조건 하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협력이 필요하고, 자, 요번 주에 우리 대표단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위선학이라는 사람이 대표단으로 일단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일본도 요번에 좀 뒤로 밀려났고, 일본도 요번에 나토 회의 참석하지 않았고 관세를 높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버린다? 그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워요. 지정학적 문제로 일본과 한국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수주 440척이 넘어가는 이 수주, 일본과 우리나라한테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어느 나라한테 독점적으로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많은 수주를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나라한테 100% 다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이거 다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일본과 우리나라는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필리 조선소 CEO 마린 머니 위크서 미국 조선 부활 강조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이거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일요일날 오늘 나온 뉴스예요. 데이비드 킴 CEO 미국 마린 머니워크 참석, 한국 기술력 접목해 필리 조선소 현대화 생산성 향상 추진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쳐낼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필리 조선소는 미국의 조선소예요. 우리 하나오션이 지분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조선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부터 원래 미국의 조선소였고요. 미국의 군함도 뭐 대형급이 있고 중형급이 있고 소형급이 있죠. 그럼 이 소형급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해소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필리 조선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쳐낼 생각이 있었으면 이 지분 뺏었어야죠. 허가 내주지 말았어야죠. 자,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고, 자, 지금 하나오션 추가적으로 한번 이 이탈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이때 여러분들 제대로 저점 매수만 잘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을 때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잘 살리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렇게 일단 하나오션 관련된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세 문제 때문에 다른 섹터들 전부 다 많이 망가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좋은 기회가 우리한테 많이 찾아와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도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정말 활기찬 그런 시장이 다시 한번 나오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